활용공추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시 무료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요. 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아무거나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실 때 요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해볼 만한 시장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VIP 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30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 얘기인데요. 어제 일단은 워낙 캔들이 좋지 않았어서 오늘 12,000포인트 장중 이탈 가능성은 좀 있겠지만 요 자리 정도는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쉽죠. 도지로 마감을 했는데 윗꼬리가 조금 길었고요. 일단 지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좀 지지를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뭔가 2% 부족한 정도의 모습,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하고 조금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전일 이 3%에 가까운 이 하락을 어느 정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좀 바닥을 좀 잡아볼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은 장중에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장중 이 양전환까지도 플러스 전환까지도 했다가 밀렸던 모습이 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약보합권까지 올라왔었죠. 올라왔다가 다시 조금 밀리는 모습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빠 보이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제가 장전 브리핑 형태로 말씀을 드릴 때도 조금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톤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4% 가까운 하락이 보통 같으면 그 여진으로 이렇게 더 밀려나가는 흐름들이 일반적인데, 보통 이렇게 한번 터지고 나면요, 이렇게 큰 장대 음봉 같은 게 하나 터지고 나면, 밑으로 이렇게 조금 쏟아져야 되는 흐름들이 일반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느 정도는 상쇄를 시켜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어제 일단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조금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 지표로 보면 8월 달라스 지역 여는 지수 같은 경우,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보면 마이너스 12.9가 나왔는데, 이게 컨센보다는 조금 그나마 양호해진, 조금 올라온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제법 많이 개선세가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개선세가 좀 나타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 지금 바뀐 상태는 아니다. 조금씩 개선의 조짐 정도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동안 제가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가끔 한 번씩 보면 FOMC라든지 뭐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 보기를 좀 해야 한다. 연준에서 어느 정도 지금 요번 같은 경우도 이게 과도하게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눈치 보기를 좀 옆으로 기면서 파월 의장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안 보고 가는 게 조금 무서울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올라간다, 뭐 이런 쪽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연준 위원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지수에 신경을 쓰는 쪽에 그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동안. 근데 일부에서 아마 뭐 연준 위원들이 그런 걸 굳이 그렇게까지 주식이라든지 채권 시장에서 있는 하루하루에 있는 그 상황들을 다 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연준은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완전히 다릅니다. 연준은 민간 기업이에요. 민영 기업입니다. 얘네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도 하는 거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공적인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주식 거래들도 다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배팅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최근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여기 위로 올라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는 옆으로 조금 기었다가 약간 더 올라와 주면서 박스권을 조금씩 높여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 때문인데 어제 이 카시카리 총재 경우에 미니애폴리스 총재 같은 경우에 대놓고 이제 얘기를 또 하는 모습이 나왔죠. 7월 FOMC 이후에 지수가 랠리를 펼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다. 굉장히 짜증났고 싫었고 불편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고요. 이번 파월 의장 잭슨 홀 이후에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수 이렇게 랠리가 나와야 될 상황이 아닌데 지수 랠리가 너무 많이 나왔고 어느 정도 눌러야 되는 상황이 지금 그 상황쯤에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잭슨 홀 이후에 눌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 연준이 얼마큼 물가에 대해서 올인하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시장이 알아주길 바래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조금 알아주는 것 같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수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 지수를 꺾어야지만이 그 부분들의 기대감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번에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매번 FOMC 때마다 지수 상황하고 이걸 항상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FOMC라든지 연준 위원들 발언 요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약발이 소위 얘기하는 약발이 안 먹히는 구간이었는데 그거 이제 다시 그 신뢰를 찾아오겠다라는 쪽에 어떤 의지를 보인 그런 부분인 것이고 앞으로 FOMC를 앞두고라든지 이런 때 눈치 보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게 되면 또 이런 보복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 앞으로도 계속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여진이 잭슨 홀의 여진, 파월 쇼크의 여진이 어느 정도는 좀 남아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2년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 2007년인가요? 그때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국채금리가 2년물, 국채금리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 즉, 9월달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조금 그러니까 더 높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그 부분들이, 국채시장에 반영이 조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국제유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이거 이제 조금 우리가 다시 조금 봐야 합니다. 브렌트유는 100달러가 넘어섰죠. 100달러가 넘어섰는데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같은 경우도 지금 97달러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한데 지금 이번 8월 물가까지야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CPI라든지 PCE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바꿔 얘기하면 물가가 안 잡힐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9월 이후에 9월 지표 넘어가는 이후부터는 유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유가는 아직도 계속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사우디를 비롯해서 오페크 플러스에서 미국이 역대급 이 원유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니까 우린 그럼 감산하게 할게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지금 다시 뛰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다시 또 좀 시키려고 하면 이걸 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걸 국제유가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두드러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란 핵 합의입니다. 일단은 이란 쪽에서 미국의 안을
보고 지금 분석 중에 있는 상태인데 9월까지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협상을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단시간 안에 결정이 나지는 않겠지만 캔슬된 건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볼 만한 정도의 여지를 가진 안건이란 그 제안서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란 핵 합의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타결이 돼서 이란 원유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유가는 또 약간의 어차피 지금 사우디하고 지금 이란은 반대 계열에 서 있기 때문에 사우디는 그리고 그동안 원하는 만큼 원유를 판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쫙쫙 풀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연준 입장에서는 데이터 의존적으로 가겠다, 즉 후행적으로 가겠다라고 일단은 언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8월 달에 나왔던 지표들, 9월 달에 발표가 될 8월의 지표들이 하나씩 괜찮게 나오기 시작하는,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하는 흐름대로 나오기 시작해야만이 그 이후에 조금씩 시장이 다시 반응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선제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데, 지금 후행적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일부는 선행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놓고 보면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또 살짝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 주 고용 보고서 나오잖아요. 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요게 살짝씩 꺾이고 둔화되고 깨지는 모습이 나와야 연준이 일단 경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견조하다라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 지금 지난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고용이 견조하다면 경제가 조금씩 더 밀리는 한이 있어도 조금 더 강하고 길게 가겠어, 금리 인상 그 구간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깨질 때까지 가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 고용이 어느 정도 견조하게 버티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이 오히려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좀 높고요. 반대로 고용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지금 시장의 구간이 그런 구간이다. 물가는 분명히 8월 물가는 일단은 뭐 많이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률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월에 대비해서 하락률이 문제인 거지. 일단은 뭐 그 피크 아웃 이후에 둔화되는 흐름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요번 달 임대료가 조금 올라간 부분이 좀 있는데요. 요거까지는 좀 꺾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임대료가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마도 그 최근 미국의 주택 매매, 제가 이건 뭐 그 지표 나왔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 매매 관련해 가지고, 기존 주택 매매 관련해 가지고 뭐 신규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택 매매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쪽의 말씀들을 계속 드렸잖아요. 지금 주택 경기 안 좋다라고.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기지 금리는 계속해서 높단 말이죠. 지금 뭐 5.6% 이상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은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집을 사는 것보다는 빌리는 게 오히려 낫겠다, 임대가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쪽으로 조금 일시적으로 몰린 걸로 보여집니다. 일시적으로 좀 몰린 걸로 보여지고요. 요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해소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약간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에 이 임대료 부분이 차지하는, 인플레이션에서 차지하는 부분에서 이 하락시켜 줄 수 있는 그 폭을 좀 크게 만들어 줄 수 있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요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일시적으로 몰리는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줄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조금 다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정도 있고요. 변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자꾸 조금씩 지금 최근 이 수위가 지금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지금 원전이 또 뭐 방사능 유출이 우려가 되네 어쩌네, 폭격이 그 근처로 되네 어쩌네 이러면서 지금 또 조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이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천연가스 공급을 계속해서
러시아가 차단을 하게 되면 천연가스 어제는 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독일의 재고 증가 때문에 떨어졌습니다만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공급 자체가 부족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체재인 석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석유 가격 올라갈 뿐만 아니라 뭐 비료라든지 석유 가격 올라가면 비료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다 또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또 금리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뭐 이건 100% 확인된 건 아니고 뉴스 기사로 나온 일종의 루머성 기사인데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 남은 게 채굴하고 남아있는 천연가스를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불을 태워 없애버린다라는 뉴스까지 오늘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관련한 부분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 우리가 주목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오늘 미국 시장은 장중 역시 이탈 가능성은 좀 있겠고요.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12,000포인트 지지 테스트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파월 의장의 쇼크, 파월 쇼크는 어느 정도는 1달락을 좀 식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파월 쇼크.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딱 보니까 파월 쇼크로부터는 어느 정도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생각보다 강하게 강세 출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 이후에 한 차례 눌림이 나왔었는데 요 눌림이 나왔던 부분이 이게 어디서 일단 뭐 장중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랬는데 속보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창용 총재께서 자이언트 스텝에 관련된 언급을 하셨는지 뭐 속보로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이창용 총재가 7월 이 금통위에서 우리는 앞으로 베이비 스텝을 계속 밟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장이 그 부분은 반영을 다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 달 금리 0.25%포인트 올렸을 때 시장 반응 괜찮았단 말이죠. 왜? 선반영 다 했으니까.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눌림이 또 한번 진행이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제가 무방에는 글을 한번 올려드렸죠. 아마도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이창용 총재가 기존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베이비 스텝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잭슨홀에서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확률이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75b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아마 그 부분을 미리 이창용 총재가 그 부분을 보고 혹시나 우리도 걔네들이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가게 되면 우리가 베이비 스텝으로 가게 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도 조금은 보조를 맞출 가능성도 있어 라고 아마 넌지시 미리 약을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그 얘기 이후에 조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의 눌림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후에 다시 살짝 바닥을 지금 잡아주고 있는 듯한 모습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차피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 속에서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제가 장전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박스권 흐름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는 뭐 이건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오늘 저점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한 1% 정도까지 사이에서의 어떤 박스권 흐름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일단은 파월 쇼크로부터는 어느 정도 벗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이번 주 저점 2410포인트 거의 찍은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제 캔들이 좀 애매해서 사실은 2% 부족한 캔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더군다나 미국도 어제 도와주지를 못했고요. 그랬는데 장중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파월 쇼크로부터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보니까 오늘 그 부분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나쁘지 않은 정도의 흐름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만
상단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입니다. 2460포인트를 넘겨서 이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아래 여기에서 박스권을 만들 것이냐의 차이는 남아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면서 2540포인트를 바로 또 다시 돌파로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옆으로 박스권 흐름으로 길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기어주는 게 좋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 현물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줄여가는 모습이었지만 코스피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금 늘어났고 대신 선물 매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보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현재 양호한 상태입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들, 자동차, 여행, 폐배터리 관련 섹터들 조금 괜찮고요. 스마트카 관련 sek터들도 조금씩 올라오네요. 2차 전지 섹터들까지 좀 괜찮습니다. 장 초반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철도 관련 섹터들도 상당히 좋았는데 윗꼬리 달고 조금 밀리고 있는 상태고 그 외 게임 섹터들도 좀 괜찮고요. 잠시 엔젤, 그러니까 이 출산 장려 섹터들이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조금 내려온 모습이네요. 윗꼬리 달고. 자,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엔솔, 기아, 현대차 정도 눈에 띄고요. 오늘 뭐 기아, 현대차 상승세 좋습니다. 그다음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정도 눈에 띄는데 뭐 둘 다 매수든 매도든 크게 의미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BH, 현대바이오, 네오위즈, LNF, 펄어비스, 넥슨게임즈 뭐 정도 눈에 띄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게임 섹터들 그리고 애플 관련 뭐 이런 2차 전지 이런 섹터들 지금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매도 상위 쪽에서는 성일하이텍 매도 상당하고요. 그 외에도 뭐 성광밴드, 미래나노텍, 네이처셀, 태광, LX세미콘 같은 종목들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기관들 매수하고 있는 거 보면 기관들은 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요. 한화생명, 쌍방울, 캠시스, 화신, 페노션, 시노펙스 이런 종목들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조광 ILI 매도가 굉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한전선, 삼성전자, 신성 ENG,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코스닥 상승세가 좋은 건 오늘 바이오 섹터들 괜찮고요. 2차 전지 섹터들 괜찮고 게임 섹터들 괜찮다 보니까 나온 건데 이렇게 이제 상승세가 좋은 건데 보시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변동성이 크잖아요. 위든 아래든 크잖아요. 최근에 코스피 이 눌림이 나왔을 때 코스닥은 훨씬 더 컸잖아요. 이제 그 부분 다시 보상하는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뭐 특징적으로 뭐 코스닥이 뭐 더 유독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최근 변동성에 따른 그 차원에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윗꼬리 이렇게 많이 다는 건 별로 안 좋고요. 조금은 윗꼬리를 좀 잡아주고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서 고점을 더 높이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긴 한데 고점 안 높여도 되고요. 몸통이 꼬리보다만, 그러니까 윗꼬리보다만 조금 긴 정도의 흐름만 만들어줘도 일단 최소한 내일 옆으로 기거나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등세를 약간 더 이어갈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흐름이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전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